무슨 수술했는지 모르겠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눈이 굉장히 커졌다. 그러면 이제 대개 쌍꺼풀 수술을 했든지 아니면은 무슨 눈 트임 수술을 해서 눈이 커지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눈 앞쪽이나 바깥쪽 트임 또 밑트임 여러 가지 트임이 있지만 이 트임을 한다고 해서 눈이 쉽게 커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안검 성형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앞트임 뒤트임 여러 가지 트임을 한다든지 하면은 실제로 눈은 많이 커지지 않으면서 좀 사나운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매우 단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국소적인 그 시술 방법이고요. 전체적인 눈의 모습이 커진다는 것은 눈을 감는 근육보다 눈을 뜨는 근육이 훨씬 더 기능을 잘하는 것이다. 이것을 눈을 작게 만드는 그 근육들이 있죠. 이렇게 쭉 내리는 이 눈의 근육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육들을 약화시켜서 이마 내시경 할 때 속으로 해서 눈을 이렇게 축소시키는 근육들을 약화시키거든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당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눈이 커지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구가 나오는 눈 자체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이거를 이렇게 당김으로써 눈 자체가 커지는 것이라 매우 자연스럽고요. 또 이것은 젊었을 때 가졌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인상, 어렸을 때 가졌던 인상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특히 이렇게 눈썹이 내려오거나 나이가 들어서 살이 처질 때는 주로 눈의 앞쪽보다는 바깥쪽에 피부가 많이 처지기 쉬워서 저는 그냥 이것을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눈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눈 수술을 해서 크게 하는 것보다 이마 자체를 올리게 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쌍꺼풀이 원래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와서 쌍꺼풀을 만들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나의 모습은 원래 쌍꺼풀이 없는 그 자태로 눈이 좀 커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도 우리가 이마 내시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쪽 부위가 이제 이 이마를 내리는 근육들이 위치하는 거고요. 또 여기 보면 신경이 하나, 둘, 셋, 넷. 이것은 감각신경이 있는데요. 이 신경은 잘 보존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감각에 소실이 되니까 잘 보존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물론 거기에 이 혈관들도 따라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다치면 안 되겠습니다. 또 이 부위에 있는 주름들, 이쪽에 처진 피부들을 해결하고 올리는 것이 우리들의 수술의 골이 되겠습니다. 이 이제 쌍꺼풀은 옛날에 가졌던 속쌍꺼풀 그대로죠. 또 시간이 가면서 약간씩 내려와서 쌍꺼풀이 없었던 원래 모습처럼 그대로 보이게 되고요.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바깥쪽이 많이 처졌을 때, 특히 자기가 쌍꺼풀 수술이나 하여튼 어떤 형태의 눈 수술을 원치 않을 때에는 이렇게 이마 내시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혹시 눈썹 밑을 절개하면 눈썹 밑 절제술이라고 하죠. 눈썹 밑에서 올리는 방법 하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약간 국소적, 지엽적이고요. 또 그 효과가 많이 오래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눈썹과 눈 사이 거리가 자꾸 좁아지기 때문에 그 효과가 오래가지 않고 결국 이 눈썹을 전체를 올리는 브라우 리프트를 해 주어야 이쪽 바깥쪽 눈 있는 데가 시원하게 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의 모습이고요. 이마 자체도 굉장히 그 윤곽이 아주 좋게 잘 올라간 모습입니다. 그리고 눈의 바깥쪽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교정이 된 모습이죠. 이 이마 내시경을 할 때 어디를 당기느냐 이것은 이제 이렇게 딱 표를 해서 여기서부터 몇 센치 여기부터 몇 센치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절개선 라인 혹은 그 당기는 부위를 이제 수술 전에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이 부위가 좋겠다 하면은 그 부위를 하는데요. 대개는 이제 중간에 조금 절개선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3cm에서 4cm 미터 그 사이에 어딘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자로 딱 재서 사람마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어디가 필요한가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환자를 보면은 눈썹이 약간 우리가 angry bird라고 할 수 있죠. 약간 눈썹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흔히 바깥쪽을 많이 당긴다 그래서 바깥쪽을 더 당기게 되면 눈썹이 더 많이 치켜 올라가서 굉장히 보기 싫은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눈썹의 바깥보다는 약간 안쪽, 약간 중간쯤으로 올려서 이렇게 된 일자 눈썹이 좀 더 이렇게
부드러운 눈썹으로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개선 라인을 정하고요. 그 외에 이쪽에 근육이라든지 여기에 신경, 혈관은 거의 그 모든 환자에서 거의 일정한데요. 우리가 만져보면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확인 위치에다가 수술 전 디자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느 부위를 당겨야 되는가, 그것을 디자인할 때 꼭 잘 정해서 수술의 고를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눈동자나 눈동자 약간 바깥쪽에서 그쪽을 당기기로 했죠. 여기 라인이 이렇게 약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라인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을 많이 당기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안쪽 중간쯤을 당겨서 이 눈썹이 아치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고요. 또 속눈썹 위에 약간 수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겹주름이 있었던 것도 조금 해결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눈두덩이가 약간 들어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도 이마 내싱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사실은 눈두덩이가 조금 얇아집니다. 이렇게 두꺼웠던 사람들도 이것이 펴지면서 눈두덩이가 여기가 이제 썬크나이가 약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하면 좀 나쁘겠지만 너무 심하지 않고 약간 미약한 정도라면 수술에도 큰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호, 불호가 있어서 어떤 분은 약간 들어간 게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게 또 이렇게 너무 피곤해 보인다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수술해서 그런 게 싫으시면 약간의 지방 이식도 같이 곁들여서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랬을 때 우리가 인상에서 앵그리버드 같이 됐던 눈썹을 그렇지 않게도 이렇게 교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술한다고 우리가 브라우 리프트죠. 눈썹을 올리는 수술인데 무조건 똑같이 다 올리는 게 아니라 어느 부위를 올릴 것인가를 생각해서 중간을 올리든지 혹은 중간보다 조금 더 안쪽까지도 올릴 수 있는 우리가 이런 엔도스코픽 서저리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대개 이제 그 얻어지는 부수적인 효과로서는 이마가 굉장히 봉긋하게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울퉁불퉁하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평평한 이렇게 약간 봉긋한 그런 좋은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은 약간 이제 여성적인 이마를 뜻합니다. 남성적인 이마는 근육도 좀 이렇게 불뚝불뚝하고 좀 이렇게 울퉁불퉁하거든요. 여성적인 이마는 약간 앞에 나와 있으면서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을 갖는 것. 이것이 여성적인 이마고 또 내시경 수술을 하면은 그런 이마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